안녕하십니까, 김병일입니다.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53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추운 겨울날 백열 전구에 필라멘트가 타서 터지는 바람에 구멍가게에 새 전구를 사러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조금 커서는 의자 위에 올라가 긴장하며 전구를 갈아 끼웠고 전구 표면이 뜨거워 손을 댈 뻔한 기억도 있습니다. 백열등 밑에서 김이 나고 지글대는 음식이 만들어지던 부엌, 전등불 아래서 공부하던 장면도 지나갑니다. 조금 더 커서는 포장마차에 달린 백열등, 목노주점 천장에서 늘어진 전선줄에 달렸던 백열등까지. 백열등은 삶의 중간중간에 친숙한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열등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신의 불에 비교되곤 합니다. 그만큼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전구가 없었던 옛날 옛적에 밤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백열등은 인류에게 해질녘 이후의 시간을, 활동 가능한 시간을 더 선물했습니다. 또 투명한 전구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가 주는 따뜻함은 많은 사람의 기억에 추억으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백열등이 드디어 미국에서 공식 퇴출됐습니다. 1879년부터 세상에 등장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백열등은 20세기 후반부터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의 상징으로 낙인 찍히며 겨우 생명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력으로 이제는 효율성은 물론이고 가격 면에서도 더 이상 백열등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면서 역사의 뒷장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들어 백열등 사용이나 판매 중지를 검토해왔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백열 전구는 미국에서 더 빨리 퇴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희미하게 남아 불빛을 잃지 않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공화당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이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입안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확정된 백열 전구 등 저효율 전구 퇴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백열 전구 퇴출 전면 백지화는 다시 뒤집힙니다. 연방에너지부가 백열 전구가 충족할 수 없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규정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사실상 백열 전구의 판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로써 백열 전구는 140여 년 만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은 발광 다이오드, 이른바 LED 전구와 같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백열 전구 퇴출을 추진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LED 전구가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에너지 규정은 전구가 전력 1와트당 밝기 단위인 루멘으로 따져 최소 45루멘의 빛을 생산하는 표준을 명문화했는데요. 기존 60와트 백열 전구는 1와트당 약 13루멘밖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최소 전구 효율 수준을 다시 1와트당 120루멘 이상으로 높이는 규정을 제안했고 지난 4월 모든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에너지부는 미국 소비자들이 새 규정으로 연간 근 30억 달러의 전기료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30년 동안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량을 2억 2,200만 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1년 동안 2,800만 가구에서 쏟아내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UC 버클리의 에너지 경제학자 루커스 데이비스는 백열 전구에서 LED로 교체하는 것은 갤런당 25마일을 달리는 자동차를 130마일을 달리는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열등은 사실 전기료나 탄소 배출량 외에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급되는 전기에너지의 5%만을 빛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95%를 모두 열로 방출하기 때문에 백열 전구 자체에 먼지가 많이 쌓인 경우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북유럽은 2009년 9월 이후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미 2012년부터 백열 전구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한국은 2014년부터
생산과 수입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1887년 2월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불을 밝히고 1990년대 초 가수 이현실이 불렀던 목노주점이란 노래 가사에도 나왔던 백열 등. 오늘도 목노주점 흑바람 벽엔 30촉 백열 등이 그네를 탄다. 이젠 정말 노래나 영화, 기억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정부의 구제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가주주택금융국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기간 기준을 3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18만 9,150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21만 5,2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부 차원에서 구제해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이런 구제가 너무 잦아지면 융자 상환이나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안 되길 바랍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50주년 한인축제를 채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쇄신과 변화를 약속하며 젊은 신임 이사를 대거 영입했지만 되려 이들과 기존 이사들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등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존 이사들이 약속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을 하고 한 신임 이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톡방에 양아치 같은 이사들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축제재단 내부의 분열과 대립, 그리고 이들이 한인사회를 위해 하고 있다는 연례 한인축제. 과연 이 단체와 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가주 세입자 보호법 AB 1482에 따라 8월 1일부터 렌트비 최대 인상폭이 기존 10%에서 8.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AB 1482는 렌트비 인상폭을 연간 5%에다 지역의 매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와 10% 중 더 낮은 비율로 제한한다고 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CPI가 3.8%였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8.8%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동안 렌트비가 많이 올랐고 또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9%에 이른다는 것은 세입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건물주님들, 세입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주 차량국 DMV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가동 중이며 올해 말까지 시행할 수 있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DMV는 일부 지역 업소와 공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되면 스마트폰의 월렛, 즉 지갑에 운전면허증 내용과 사진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는 루이지애나, 콜로라도, 애리조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유타주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제는 모든 증명서나 입장권 등이 디지털화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가주 하원 44지구 선거에 에드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받은 혜택을 커뮤니티에 되돌려주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씨의 부친은 한인사회 언론인 출신인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입니다. 한 씨는 대학 졸업 후 교사, 연방검사, 변호사, 공군 법무관, UCLA 법대 강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회 경험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성실히 섬기는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해당 지역구에 쟁쟁한 후보가 많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어야겠습니다. 똑개비 253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치고 잠까지 설치는 뜨거운 여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힘과 계획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도전하거나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